안녕하세요, 취분남입니다. 2월 24일 해외 축구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분데스리가 레버쿠젠 대 마인츠. 레버쿠젠은 우승을 거의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마인츠를 상대로 생각보다 난전 상황이 많이 나왔다는 점이 신경 쓰이는 상황으로 볼 여지는 있겠지만, 마인츠가 만들어내는 슈팅에 비해서 골대를 빗나가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점을 생각하면 크게 리스크가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레버쿠젠도 리그에서는 조금 공격성을 빼고 승리를 거두는 안전한 상황에서는 여유를 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인츠는 지난 경기에서도 아우크스부르크를 상대로 퇴장자가 나왔음에도 1대0으로 겨우 이겼습니다. 18개의 슈팅과 4개의 빅찬스를 만들었지만 들어간 골은 겨우 하나. 이기기는 했지만 여전히 결정력이 돋보이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라인을 올리고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하는 덕을 거의 보지 못하는 상태이며 레버쿠젠이 사실상 리그 굳히기에 들어간 상황이 그나마 다행입니다. 경기는 레버쿠젠이 여전히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인츠의 공격적인 저력에 난전을 허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올 시즌 마인츠의 유효 슈팅 생성이나 전반적인 공격력은 매우 하락한 상황이고, 레버쿠젠도 이제는 리그에서의 안정적인 운영 때문에 극단적으로 공격성을 띄지야 않을 테지만 여전히 시스템과 공격력은 유효합니다. 유니온 베를린 대 하이덴하임. 유니온은 최근에는 볼프스부르크 호펜하임을 상대로도 승리를 거두는 등 확실한 상승세가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일단 중원에서 패스를 상당히 많이 허용을 하던 것을 중앙에서의 수적인 우위를 가지는 방식으로 틀어막아버리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고, 수비적으로 제 페이스가 돌아온 것이 상당히 상승세에 도움이 되는 상황임에는 분명합니다. 물론 유니온이 수비적으로 안정감을 찾으면서 공격력을 어느 정도 포기를 해야 한 상황이지만 일단 하이덴하임의 역습을 제어하는 것은 기대를 걸어볼 수 있을 듯 합니다. 하이덴은 원정에서는 약하지만 역습 성향의 공격은 레버쿠젠이나 바이언도 한 골 정도의 피해를 감수를 하게 만든 바 있었습니다. 다만 상대가 중앙을 아예 막아버리는 상황에서는 전진성을 잘 보여주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고, 이 상태에서는 하이덴하임의 약점인 중앙에서의 패스워크 대응에 취약하다는 점이 어느 정도 발목을 잡는 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경기는 언더 양상에서 유니온이 신승하는 양상을 기대해도 좋을 것으로 봅니다. 유니온이 확실히 중앙에서의 수적인 우위를 잡은 상황에서 제법 수비를 안정적으로 이어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하이덴하임이 이런 유형의 팀을 상대로는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던 모습이었고, 중원에서의 패스워크 대응에 취약하다는 점이 발목을 잡게 될 수 있습니다. 메넨글라트바흐 대 보움. 메넨글라트바흐는 홈에서는 상당히 강점을 가진 팀이고 보움이 원정에서 약한 점은 있습니다. 다만 현재 엔트리 상의 부상자가 매우 많은 상황이고, 메넨글라트바흐도 보움의 빌드업을 제어하기에는 중앙에서 허용하는 패스의 양이 너무 많다는 생각은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보움이 적어도 아우크스부르크나 다름슈타트 같은 하위권의 팀을 상대로는 득점력에서의 저력을 보여준 면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움도 원정에서의 대량 실점 양상이 잦은 편이라서 승부에서 홈보다는 신뢰가 덜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메넨글라트바흐를 상대로도 난전을 만들 만한 요건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편인데, 일단 압박 라인이 높고 중앙에서의 싸움에 적극적인 편이라는 것이고 상대의 중앙에서의 수비가 아주 유려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 상태이며, 보움의 높은 라인이 다실점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난전 양상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버 양상의 무승부를 기대해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홈 원정에서의 차이가 큰 두 팀이지만 적어도 메넨글라트바흐가 가지고 있는 중원에서의 수비 문제는 보움에게 적어도 공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높은 라인을 생각보다 자주 구축하는 보움의 특성이 원정에서는 다실점으로 이어지는 양상이 잦은 것도 사실입니다. 베르더 브레멘 대 다름슈타트. 브레멘은 선수비 후역습 성향에 강합니다. 최근 유일한 패배인 하이덴하임 전에서도 7할의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가려다 된통당한 케이스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홈에서는 브레멘이 하위권 팀을 상대로 승부에서 어려움을 가진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기도 하고, 다름슈타트가 침투를 막아내는 역량에서 별다른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화력으로 누른다는 시나리오를 세워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름슈타트는 사르케가 측면을 경유해서 한 방을 날리는 것 정도는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압박으로 상대의 침투를 저지한다는 수비적인 안정감을 전혀 신뢰할 수가 없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리그에서 가장 높은 실점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며, 선수비 후역습 성향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최소한도로 필요한 수비력조차도 보장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경기는 다름슈타트의 수비력이 최소한도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브레멘이 한 골 정도의 타격을 감수하고서라도
홈에서의 하위권 상대 성적을 생각하면 오버 양상에서라도 브레멘이 승리를 거둘 수는 있을 것입니다. 슈투트가르트 대 쾰른. 슈투트가르트는 부상자가 여럿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슬기롭게 리그를 헤쳐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퇴장자가 나왔음에도 2대1로 다른 슈타트를 격파하기도 했고, 일단 기라시와 피리가 있는 상황에서는 팀의 결정력과 압박에 대응하는 온더볼 역량에 문제가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쾰른의 강한 공격성과 크로스 위주의 플레이를 대응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 레벨과 공중볼에서의 강점도 가지고 있는 팀입니다. 최근 4승 1무로 쾰른을 상성에서 완전히 잡아먹는 양상이기도 합니다. 쾰른은 여전히 크로스와 무한 압박이라는 키워드에서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한계점이 뚜렷한 모습. 결정적으로 공격적으로 하는 플레이가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에너지 레벨의 급격한 저하로 이어지는 상황이 달가운 상황은 아닙니다. 애초에 슈투트가르트도 평균 연령이 낮은 편이라서 쾰른과의 압박과 에너지 레벨 싸움에서는 지지 않을 수 있는 팀입니다. 경기는 슈투트가르트가 쾰른을 잡아내기 위한 모든 요건을 갖춘 팀이라고 볼 여지가 큽니다. 일단 에너지 레벨에서 젊은 팀인 슈투트가르트가 쾰른에 미치지 못하고 크로스 원툴인 쾰른보다는 기라시와 피리의 역량이 있는 슈투트가르트가 더 신뢰를 보낼 수 있는 팀인 것도 사실이고, 슈투트가르트의 핸디캡 승리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매치입니다. 리그앙 메스 대 리옹. 메스는 리옹을 상대로 선수비 후역습 상황으로 생각보다는 좋은 전적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다만 난전 상황을 만드는 것 자체는 쉽지 않은 상황. 올 시즌 평균적으로 점유율을 36% 밖에 가져가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카운터를 먹일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는 상황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강호들을 상대로 실점의 폭을 줄이면서 니스에게 0대1로 석패하거나 마르세유와 비기는 역량은 높게 평가할 수는 있습니다. 리옹은 릴 마르세유 니스를 잡아내는 놀라운 면모를 보였습니다. 특히 점유가 내려간다고 해도 수비를 해내고 한 방을 먹이는 식이 상당히 잘 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메스를 상대로는 리옹이 지공 성향으로 가야 하는 상황인데, 마티치가 중원에 합류하면서 공 소유라는 최대 약점이 해소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결국 리옹이 메스를 지공 상황으로 뚫는 것도 어려운 미션이 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경기는 메스가 결국 카운터를 날리는 능력이 부족해서 패배를 쪽에 더 가까운 상황임에는 분명합니다. 다만 마르세유와 비기거나 니스를 힘들게 하는 등 강호들을 상대로도 비비는 모습 정도는 보여주었고, 리옹이 속공 상황에서 재미는 보고 있지만 이 경기에서는 철저하게 지공 성향으로 가야 합니다. 리옹이 이겨도 언더가 나올 가능성은 높습니다. 라리가 레알 소시에다드 대 비아레알. 소시에다드는 지난 경기에서도 화력이 신뢰를 줄 수 있는 만큼은 아니었습니다. 45분 만에 상대 수비수가 하나 날아갔음에도 결국 90분에 넣은 메리노의 한 골로 겨우 승리를 거둔 케이스였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공격진에 고민이 있어서 어떤 팀을 만나도 압도적인 스코어를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그나마 중원에서의 힘과 수비력으로 팀의 총체적인 밸런스가 무너지는 상황은 만들고 있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고 보여집니다. 비아레알은 상대의 공격력이 매우 떨어진 상황이라고 쳐도 우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중원에서 파레오가 상대의 조직적인 압박에는 부담을 크게 느끼는 편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수비에서의 부하와 함께 공격의 전개도 꽤 답답해지는 편입니다. 실제로 올 시즌 10위 이상의 나름의 조직적인 압박이 가능한 팀들은 비아레알을 상대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경기는 언더 양상에서 소시에다드가 우세한 흐름으로 갈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소시에다드의 화력이 여전히 믿을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점은 감안해야 하나, 밸런스에서 안정성이 무너진 상황은 아닙니다. 비아레알을 상대로 중원을 압박해서 주도권을 쥐는 상황을 만들고 비아레알의 공수를 모두 답답하게 만드는 양상을 기대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라나다 대 발렌시아. 그라나다는 공격력에서는 사라고사의 이탈도 펠레스트리가 메워주면서 중위권 수준이라는 칭호에 걸맞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공격적으로 압박하는 상황에서의 성공률이 높다고 보긴 어려운 전력이고, 이 때문에 수비에서 실수가 상당히 많아서 불필요한 슈팅을 상당히 많이 내주는 편이기도 합니다. 상대가 원정에서 약하다고는 하지만 압박의 질이 상당히 높은 유형이라는 점은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발렌시아는 앞서 언급했다시피 원정에서는 약한 편입니다. 상당히 에너지 레벨을 가지고 플레이를 하는 편인데, 이동의 에너지를 써야 하는 원정에서는 후반의 페이스가 흔들리는 경우가 잦은 편입니다. 다만 원정에서도 압박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14위 이하의 중하위권 팀을 상대로는 무패를 기록하는 등 전력이 뒤집힐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면모는 아닙니다. 상대의 수비력도 실수가 많아서 공격진들이 역량보다 많은 슈팅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오버가 예상되는 상황이고 승리는 발렌시아가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원정에서 후반 실점률 커버가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14위 이하의 중하위권 전력을 상대로 전전긍긍하는 양상은 보여주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라나다가 동적으로 움직이면서 실수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아 발렌시아가 공격적으로 기회를 꽤 많이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리에어 볼로냐 대 베로나. 볼로냐는 상당히 페이스가 좋습니다. 물론 홈에서는 지난 시즌부터 강세가 뚜렷했던 팀이며 최근 주목해야 할 것은 볼로냐의 득점력으로 5경기 연속으로 2득점 이상을 기록하면서 원정에서의 승점 사냥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르크지와 오르솔리니가 모두 폼이 좋은 것을 잘 이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베로나를 상대로는 상대가 라인을 내리면 득점이 막히는 경우가 종종 있기는 했지만 현재 페이스를 기반으로 생각하면 큰 문제는 아닐 수도 있을 듯합니다. 베로나는 공격적으로 뭘 하기는 어렵습니다. 지난 유벤투스 전에서도 14개의 슈팅 중 4개만 박스 안에서 기록한 슈팅이었습니다. 오픈 플레이에서는 그다지 타격을 주지 못했던 것인데 결국 중앙이 강력한 볼로냐 같은 팀을 상대로는 라인을 내리고 버티는 것이 고작인 상황이고, 그마저도 스코어 차이를 줄이는 것에 그쳤을 뿐 로마나 나폴리에게 이미 패배를 안으면서 전력의 차이를 극복하지는 못했습니다. 볼로냐의 핸디캡 승리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홈에서는 원래 강한 팀이었고 다소 부진하다 싶었던 득점력도 최근 페이스를 보면 큰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 베로나가 점수 차이를 줄이는 상황을 어느 정도 만들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 중앙이 강력한 팀에게는 승부를 뒤집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수올로 대 엠폴리. 사수올로는 엠폴리의 수비적인 상승세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듯합니다. 수비가 늘 약한 편이라서 엠폴리를 상대로 이기는 경기에서도 난전 상황이 많이 나오는 편이었는데, 엠폴리가 수비적으로 안정감이 생긴 상황이라면 베라르디도 빠져버린 현재 상황에서는 로리엔테가 긁히는 날이 찾아오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맙니다. 엠폴리는 골키퍼가 카프릴로 바뀌자 그 이후 9경기 17점을 기록하면서 전력에 비하면 상당히 실점의 폭이 줄어든 모습입니다. 비카리오의 세이브 능력으로 역배당 승부를 잘 만들었던 지난 시즌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엠폴리의 득점력이 아주 두각을 드러내는 면모는 아니지만 사수올로를 상대로는 상대의 박스 안 수비가 매우 불안하다는 점을 꽤 잘 이용하는 편에 속했습니다. 경기는 엠폴리가 이길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일단 엠폴리의 골키퍼가 바뀐 이후로는 상당히 실점 커버 능력이 좋아졌다는 점을 이유로 들 수 있을 것이고, 엠폴리가 득점력이 아주 뚜렷한 팀은 아니지만 사수올로를 상대로는 박스 안 수비의 부실함을 저격해서 난전을 만드는 등 사수올로에게 골을 기록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고정 댓글 가족방 입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